자, 이번 절에서는 앞에서 배운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의 기능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 구성 요소에서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PU라고 그랬죠. 중앙 처리 장치, Central Process Unit의 약자죠. 자, 기능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지시를 어떤 컴퓨터에게 어떤 기능을 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이제 수행하는 게 이제 CPU라고 그랬죠. CPU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그림은 보면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이제 세부 구조죠. 자, CPU는 내부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산술 논리부, 제어부, 레지스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술 논리부는 말 그대로 이제 계산을 수행하고 이래라 저래라 어떤 명령을 수행할 것이 논리적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산술 논리부에서 실제 다른 그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한테 이제 어떤 기능을 하라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제어부가 있죠. 처리 단계를 제어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CPU가 임의로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세부적으로 보면 수행하는 명령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세부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레지스터가 있죠. 레지스터는 CPU의 명령을 임시 저장하는 임시 저장 장치입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이제 CPU는 명령어를 하나하나씩 읽어들여 이제 그 명령어를 해석해서 이제 실행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를 하나하나 읽어와 가지고 실행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이제 실제는 메모리에서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에 읽어와서 이 레지스터에 저장해서 이제 CPU가 명령어를 읽어서 실행하면 훨씬 빠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레지스터라는 것은 일종의 명령어를 저장하는 CPU 내에 있는 임시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이제 구성 요소 중에 이제 메모리죠. 주 메모리, 램이라 그러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죠. 이제 역할은 컴퓨터의 CPU가 실행하는 동안 CPU가 수행하는 명령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램 사진이죠. 램 주 메모리 이제 메인보드에 꼈다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탈착식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주 메모리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의 영역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주 메모리에 이제 그 실제 세부 메모리 구조죠. 주 메모리 구조는 저런 식으로 일단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제 공간이죠. 셀이라 그러죠. 셀에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요 각각의 셀에는 고유번호 즉 주소가 있죠. 이런 식으로 셀의 고유번호는 이제 16진수로 각각의 셀은 16진수로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주소가 할당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CPU는 실제 실행 중에 CPU가 메모리에서 어떤 그 명령어나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요 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고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그 의미입니다. 저런 식으로 주소의 의미는 자,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그 아파트에 각각의 이제 그 아파트 이제 동이죠. 아파트 동에 있는 각각의 이제 그 거주자의 호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택배 기사가 이순신이라는 이제 거주자한테 택배를 배달한다 이러면 당연히 이순신이 살고 있는 그 이제 거주지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접근을 하는 방법은
주소를 이용해서 A동 1004호라는 주소를 이용해서 택배 기사가 그 이제 이순신이 사는 그 거주지에 가서 택배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택배를 수거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주소를 이용해서 그 위치에 접근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한다 이거죠.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주 메모리의 역할과 이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CPU가 그 메모리에 접근 시에 이런 식으로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자바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러분들 그 시언어 있죠. 시언어에서도 이제 그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죠. 여러분들과 알아두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조 저장 장치죠. 보조 저장 장치, 세컨더리 메모리에 라고 이제 불리죠. 의미는 컴퓨터 실행 시 생성된 이제 상태나 결과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뭐 하드디스크, CDR/W, USB 메모리 등등등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이제 사용 시에 생성된 작업의 이제 뭐 결과나 아니면 뭐 상태를 그때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차후에 다시 작업할 때 그때까지의 작업한 결과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결과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게 이제 보조 저장 장치죠. 자, 보조 저장 장치하고 앞에서 배운 이제 주메모리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이제 메모리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먼저 데이터 보존 여부. 주메모리는 이제 컴퓨터 재부팅 시에는 주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나 명령어는 소멸되죠. 휘발성이죠. 휘발성. 그렇죠. 보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저장가가지고 비휘발성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CPU 입장에서 각각의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속도죠. 주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CPU는 빠르게 접근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보조 메모리에 접근할 때는 주 메모리보다 훨씬 속도가 느리다 이거죠. 접근 시에. 자, 그리고 저장 용량은 이제 주 메모리는 이제 저장 용량이 제한적이죠. 근데 보조 메모리는 거의 무한대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뭐 하드디스크의 용량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죠. 하드디스크 용량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은 뭐 기가대를 넘어가지고 거의 뭐 테라대죠. 테라대.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주메모리, 메인 메모리는 용량이 많이 커졌습니다만 요즘 뭐 4기가, 8기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저장 용량은 이제 보조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의 저장 용량이 훨씬 크고, 반면에 속도는 주메모리가 훨씬 빠르다 이거죠. 자, 다음은 이제 입출력 장치죠.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 이제 역할은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매개체죠. 입출력 장치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죠. 뭐 키보드, 마우스, 출력 장치는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등등등 보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본 데스크탑의 이제 하드웨어 구조인데, 자, 이런 식으로 키보드, 마우스가 자, 이런 식으로 포트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집에 뭐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스크탑 PC나 아니면 노트북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 키보드 많이 사용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인보드에 연결돼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 시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그 사용자의 요구를 입력할 때 사용되죠. 출력 장치는 말 그대로 이제 결과를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종이나 이제 스피커, 음성으로 출력해 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입출력 장치죠.